그래서 할게. 자, 이제 3번. 자, 얘들아, 3번 그래프는 y는 ax제곱 플러스 q꼴이야. 자, 이 그래프는 아까 우리 앞서 필기했던 내용, 기본형, 얘들아, y는 ax제곱 그래프를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가 아까 그 평행이동되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볼까?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원식이 원래 y는 ax 제곱이었는데 평행이동되는 그 상수만큼의 부호를 반대로 적용해야 되잖아. 그럼 아까 우리 x 대신 x-p 대입했지. 그지? 그럼 얘도 똑같이 뭐라고 했을까? 여기에 원래대로 하면 y 대신 뭐 대입하는 거야? y-q를 치환하듯이 대입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원래의 컨셉은 어떻게 쓰는 거야? y-q는 ax 제곱이다 라고 썼을 텐데 이 마이너스 q가 보기 안 좋잖아. 왜냐면 우리는 식을 정리할 때 y는 fx 형태로 정리하는 게 기본적인 함수 모양이 되니까 y는 형태로 정리를 하려고 어떻게 한 거야? 마이너스 q를 이항을 시킨 거야.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모양이 어떻게 나왔다? y는 ax 제곱 플러스 q처럼 나온 거야. 알겠니? 이 기본 모양 잘 기억해야 돼.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잖아, 얘들아. 한 점을 지나고 뭐 기울기가 m이 달 때 y-y1는 기울기 m에 x-x1 요렇게 했잖아. 맞니? 그러면 지금 예전에 배웠던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까? 한 점을 지난다라는 이 개념이 사실은 뭐야? 아, x축 방향으로 x1만큼, y축 방향으로 y1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이 y1과 x1이 없었다면 원래 기본형이 y는 mx였을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정비례야. 무슨 뜻이니? 원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을 거라고. 근데 이 직선이 어떻게 된 거야? x축 방향으로 x1만큼, y축 방향으로 y1만큼 평행이동해서 원래 원점이었던 게 x1, y1을 지나는 이런 새로운 직선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그 내용이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라는 컨셉으로 이해를 해도 되고, 아니면 기울기는 동일한데 x1과 y1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컨셉으로 써도 되고. 알겠니? 같은 원리로 썼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식이 요렇게 되는 게 됐어. 자, 이제 성질 쓸게요. 자, 첫 번째, 그럼 당연히 꼭지점은 뭐가 되겠어, 얘들아? x축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게 없잖아. 맞지? 그러면 그대로네. 0, q가 되겠고, 그러면 축은 뭐가 되겠니? 여전히 y축 그대로겠지. 이거 식으로 쓰면 뭐야? x는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느낌인 거야. x축, y축, 원점이 있는데 원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렇게 있었는데 q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요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가 Q가 되는 거겠지. 꼭지점이. 그러니까 X축 좌우로는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는 그대로 0이 되고, 그래서 이 꼭지점 좌표로 보면 0,Q가 되고.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봐봐. 이 핑크색 그래프하고 파란색 그래프가 만날까 안 만날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 만나죠 안 만나죠? 안 만나지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선생님 뭔가 가까워지는 느낌인데요? 아니야. 이게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평행이동을 어느 방향으로 하고 있어? Y축, 수직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고 있어. 얘는 어떤 관계냐면 요만큼의 간격이 이 점이 똑같은 길이만큼 내려와서 이 점이 되는 거고, 이런 점이 똑같은 길이만큼 내려와서 이런 점이 되는 거야. 세로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가로가 뭔가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나 안 만나? 절대 만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기억해주고. 이게 3번입니다. 자, 4번. 그럼 얘들아, 우리 빠르게 복습해볼까? 얘들아, 기본형 y는 ax제곱, 요게 1번이었어. 얘를 지금 x축 평행이동한 게 y는 a에 x-p의 제곱이었어. 얘를 y축 평행이동한 게 y는 ax제곱에 플러스 q였어. 그러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붙여서, 맞지? 기본형 그래프가 x축과 y축을 둘 다 평행이동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y는, 그치? 최고점 개수는 여전히 a가 있을 거지.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가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을 둘 다 가지는 형태를 당연히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지? 얘들아? 그러면 4번은 뭐라 쓸까? y는 a에 x-p 전체 제곱 플러스 q 꼴의 형태가 되겠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일을 할래? 얘들아, 기본형 y는 ax 제곱, 이 그래프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렇게 둘 다 평행이동이 되었다 라는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기본형을 기준으로 보면 x 대신 누구 대입한 거야? x-p. 그리고 y 대신 누구 대입한 거야? y-q를 치환하듯이 통째로 대입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꼭지점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p, q가 되겠지. 그래서 축방정식, 축은 어떻게 되겠어? x는 p가 되겠지. 계속 얘기하고 있다 얘들아. 꼭지점의 x좌표와 축방정식의 값은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 기본형 할 때부터 했다.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인 거야. 자, x축 있고요. y축 원점 있는데 원래 기본형이 요렇게 있었던 거야. 파란색, 이게 y는 ax 제곱이다가 있었던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그래프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지금 p, q가 되고, 이 핑크색이 y는 a에 x-p 제곱 플러스 q가 된 거야.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들아, y 대신에 y-q가 들어갔으니까 원래는 y-q는 최고점 개수 a 달고 x-p의 제곱 이렇게 썼을 거란 말이야. 근데 함수 정리가 y는 fx잖아. 맞지? 그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y 이항 시키면 보기가 안 좋잖아. 이항을 시킨 거야. 그래서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래서 이게 부호 관련된 내용도 좀 잘 봐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 표시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원래 꼭지점이었던 것은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렇게 가면 바뀐 점에서도 꼭지점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쯤에 있던 점이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내려가면 이쯤에 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꼭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요만큼 올라간 게 별이네. 평행이동한 거에서도 꼭지점에서 요만큼 이렇게 올라간 게 별이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그래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전부 다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그러면 전체 그래프가 다 옮겨지는 형태. 됐나요? 자, 여기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별표 할까? 한 개 더 할까? 하나 더 해줄래? 그리고 4번에도 얘들아, 별표 하나 할까? 4번은 별표 2개만 해놓자. 자, 5번에 선생님 뭐라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단 a는 0이 아니다. 요거는 뭐 조금 원래 다른 식에서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는 있어야 돼. 당연히 우리가 지금 2차 함수를 배우니까 최고차항 개수,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2차식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럼 이게 2차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니? 없겠지. 그지? 당연한 건데 여기서 특별히 조금 더 강조를 해줄게. 우리 바로 직전 시간에 뭐 했어? 2차 방정식 활용하면서 근의 공식 유도도 하고 근의 공식 배운 다음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같은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하고 그때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했던 내용. 맞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4번에도 선생님이 별표를 이렇게 별표를 해놓은 이유가 이 4번의 그래프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A를 풀어서 상수 Q까지 정리해서 그렇게 정리한 식이 5번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4번과 5번이 사실상 같은 식인데 형태만 좀 다르게 놔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일반형이다. 얘가 2차 함수의 무슨 형? 일반형이다.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우리 인수분해 활용하고 그지? 2차 방정식 넘어와서 2차 방정식에 활용하면서 그때 미리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를 완전 제곱을 우리 지난 시간에 유도 과정 필기 했잖아. 맞지?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Q에 해당되는 게 뭐 4a 분해 해가지고 꼭지점에 y좌표도 공식이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꼭지점에 y좌표는 굳이 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왜? 꼭지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무슨 점이다? 그래프가 지나는 점 또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래서 우리는 뭐만 찾아서 x좌표만 찾아서 원식에 대입을 해주면 그게 y좌표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꼭지점 x좌표만 외워주고 그걸 외울 때 선생님이 그냥 무턱대고 외운 게 아니야. 유도 과정 완전 제곱식으로 이거 A 묶어내고 하는 유도 과정을 다 보여줬다. 맞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A로 묶어내고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완전 제곱 이렇게 묶였었잖아. 그리고 뒤에 요렇게 있고. 맞지? 그래서 x좌표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였다 라고 우리 정리했던 거야. 알겠나? 그래서 이 모양은 자 이렇게 하자. 자, 그래프 그리기 확인할게. 자, 스텝 1. A의 부호 확인하고요. 그지? 왜? 최고참 개수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볼록이냐 오목이냐가 결정나야 되잖아. 맞지? 그지? 모양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텝 2.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꼭지점의 x좌표를 찾는 거야. 그 꼭지점 x좌표 공식이 뭐였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유도과정 지난번에 증명 다 보여줬어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스텝 3. 자, 꼭지점에 X좌표 대입하겠지.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나와지는 거야? 꼭지점에 Y좌표가 확인이 되는 거야. 맞나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프 완성을 하는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디테일을 추가하죠. 여기서 디테일이라는 건 얘들아 무슨 뜻일까? 개형에서 디테일 잡는 건 아까 뭐라고 했지? 어떤 특정한 점, 그걸 우리는 정해진 점, 어떤 정점을 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가장 많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절편이야. 맞지 그지? 요런 그래프 이런 거 있어 봐. 생각해봐. X축 있고 요렇게 있어. 자, 꼭지점이 여긴 걸 알았어 얘들아. 꼭지점이 여긴 걸 알았어.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를 했더니 X좌표가 뭐 3이 나왔어. X에다가 3을 대입했더니 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꼭지점이 얘라는 거 알았어. 최고차항 개수가 A가 양이야. 뭐 Y는 했을 때 뭐 X제곱 마이너스 6X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꼭지점 X좌표가 3으로 나왔다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럼 봐봐. 최고차항 개수가 양이니까 볼록 함수인데 여기서도 더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봐봐. 이런 식으로 가는 2차 함수랑 이런 식으로 가는 2차 함수랑 차이가 뭔지 알겠니? 똑같은 아래로 볼록이고 똑같은 볼록 함수고 너네가 말하는 아래로 볼록이고 그지? 꼭지점이 3, 마이너스를 똑같은데 차이가 뭐겠어? 이 점인 거야. 이 점 지금 선생님 그려준 거. 맞지 그지? 초록색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Y절편이 양수인 거고 그지? 핑크색은 뭐야? Y절편이 음수인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 줄 때 이제 범위를 설정할 때 어떻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니? 주어진 2차 함수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이 3, 4분면에서 지나는 그래프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위치 조건을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가 있다. 됐죠? 자, 이게 5번이고요.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자, 6번에도 똑같이 별표 2개 할게요. 자, 그래서 6번은 표준형인데 우리 어제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가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해 공식을 쓰는 풀이가 있었어. 그지? 인수분해 되는 형태 이거야. A의 X-알파 X-베타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 얘들아. 아까 여기 별표 했지 얘들아. 사실상 뭐야 얘들아? 4번하고 5번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5번하고 6번하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맞니? 그러면 6번하고 4번도 우리는 어떻게 변형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다 풀면 일반형이 됐어.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맞지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만 묶어내고 남은 식이 되면 요 식이 되는 거야. 맞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우리 방정식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해야 되겠지? 모든 방정식은 연립방정식으로 간주할 수가 있고 연립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이다. 자, 그래서 얘들아 얘를 어떻게 확인한다? 는영을 놓고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맞니? Y는 0이 뭐가 되는 거야? X축. 그래서 그게 X축과의 교점이 이 방정식의 실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자, 이거 적어 놓을게. 누구와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 주어진 게 누구야? 알파, 베타인 거고. 그래서 그래프는 이거는 그냥 다른 뭐 스텝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